지금까지 주로 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경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경찰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는 과정에 또는 이첩하기까지 또는 이첩한 직후까지라도 자, 그 과정에 어떠한 뭐 외압이든 뭐 있었다고 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인계받은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이것을 돌려주지만 않았다면 지금 사건 양상이 또 달라졌을 거겠죠. 근데 경찰은 왜 돌려줬을까? 경찰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 물론 경찰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저와 이제 그 담당 그 강력수사대장하고 두 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정확하게 경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음성 파일을 그대로 들려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은 변호사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세 종류의 음성 파일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준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장과 한 첫 번째 인터뷰고요. 그것을 네 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음성 파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김정민 변호사의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또 역시 음성 파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녹음 파일은 첫 번째는 이제 이첩과 해수인데, 자, 경찰에서는 이제 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 2항. 자, 이게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이제 군과 상호 협조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요 논리를 들이댑니다. 거기에 보면 군과 경찰이, 그러니까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 간에 서로 어떤 그 필요시에 자료를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국방부에 그것을 돌려줬다. 이런 지금 주된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특히 국방부 검찰단 논리는 또 달라요. 자기네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명 사건의 증거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갔다.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군하고 경찰하고 또 지금 말이 안 맞는데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런 논리를 들이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뭐 국회에 국방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출석시켜가지고 장관하고 관련자들 자 그때도 나온 논리가 그거죠. 자 수신하고 접수는 다르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서류를 다 들고 왔고 그다음에 그날 오전에 그에 앞서 온나라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이미 다 사실은 접수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경찰 논리는 자기들이 그것은 이제 일단 받았다는 수신이고 접수를 하려면 그것을 다시 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돌려주게 됐다. 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접수된 게 아니었다. 자, 이 일반인들 들으면 그 도대체 뭔 소리지? 이렇게 의문이 좀 들 만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형식 논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제 그 이첩한 수사 서류를 네. 8월 2일 날 오전에 이첩을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와서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 뭐 각종 증거들을 보면 경부청에서 왜 그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내주고 그다음에 정식 입첩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 지금 저희는 그 상호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는 예, 군과 이제 상호 협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예,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대통령령이 있는데 예, 그 대통령, 3조에 예, 그 3조에 상호 협력의 원칙이 있고요. 예, 그쪽에서 이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이첩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첩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첩 관련해서는 보면 저희는 이제 킥스라고 예, 형사사법 통합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 정보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예.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입력하기 전에 그쪽에서 이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이 킥스에 입력하기 전에 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나요? 예, 예,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왔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법무관리관실에서 왔고요. 예. 예, 법무관리관실에서 와서 이제 뭐 그쪽에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협조 요청에 그 회수 요청에 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 요청이라는 게 그러면 이첩된 게 정식 절차가 아니다. 뭐 이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걸 회수해 가겠다 이런 건가요? 예, 예, 근데 해병대 수사단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문서로도 접수를 정식으로 했고 어, 접수가 언제 정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날 오전 10시 접수와 반에 수신이 다르거든요. 접수와 수신이 어, 다릅니다. 10시 반에 오전 10시 반에 예, 예, 경부총에 가서 안동에 예. 예, 그때 이제 그 수사관들이 가서 직접 접수를 했잖아요. 그죠? 직접 접수하다니 서류를 이제 인계 받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죠. 그러면은 오후까지 그러면 그거를 그 법무관리관실에 전화가 언제 온 건데요? 그때까지 그럼 아직도 저 입력을 1시 안 했다는 50분에 거예요? 왔고요. 1시 50분에 왔고요. 예, 그 10시 30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예. 거의 한 2시간가량,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2시간가량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저희가 사건 내용 그대로요? 설명을 열심히 들었고요. 예. 그리고 12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때 정도에 이제 식사하러 갔고요. 식사하러 갔다 음, 와서 예. 저희가 막 검토하려는 와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음. 그러면은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 이제 그 전에 따로 그 뭐예요? 그 센터 있잖아요. 그 온라인. 그 온나라 온나라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예, 온나라 예. 시스템은 예. 기본적으로 발송을 하면 수신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저희는 수신을 한 상태였고요. 그 수신 그러면 상태에서 예. 접수를 해야지 되는데 접수하기 전에 일단 연락이 와서 그 접수는 보류를 한 상태로 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수신과 접수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관리관에서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네. 그다음에 검찰단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연락이 온 건가요? 예, 언제 실무적으로 가겠다. 연락이 왔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법무관리관이 직접 전화가 왔나요? 처음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보진 않아가지고. 어, 수사대장님이신가? 수사부장님한테 전화 예, 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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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단장은요? 검찰단의 어느 그럼 실무선에서 검사 정도가 왔겠구나. 군- 수사관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일단 예, 그럼 그 업무를 우리 저 대장님이 예, 처리하신 예, 건가요? 제가 아, 담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와가지고 문서로 들고 왔어요. 그 이전에 오전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30분에는 이제 문서로 수사 기록을 이제 접수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 중에 1시 50분경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게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통화하는 분의 직속 상관이에요. 수사부장은 지금 통화하는 분은 경북경찰청의 강력수사 대장인데 경정입니다. 경정급인데 지금 이번 사건의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직접 그때 이 해병대 수사관과의 그 실무 업무를 그 담당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수사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오후 3시경에 국방부 이제 검찰단 요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제 그 수사관이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7시 20분에 드디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서류를 다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8월 2일이죠. 8월 2일 상황. 8월 2일 상황이고 바로 이날 저녁에 바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그 서울에서 내려온 국방부 검찰단 그 군검사 등으로부터 약 4시간 가까이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 날 8월 3일 날은 박정훈 대령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휴대폰을 뺏기고 하면서 또 역시 군검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 이 날짜로 이제 보직 해임이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 음성 파일을 보면은 자, 그럼 경찰은 자, 이래저래한 그 아까 이제 그런 대통령령 3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내세우는 얘기가 자,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이유로 그걸 그렇게 넘긴 거냐에 대해서 이제 자,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그다음에 군은 뭐 국방부 검찰단이든 군사 경찰이든 그러니까 군 검찰이든 군사 경찰이든 다 같은 집안 아니냐 군이라는 거는 자, 일반하고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첩 서류 회수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거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 검찰이 상급 기관이라고 여겨서 협조를 했다. 자, 이게 주요한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과는 상의를 안 했다. 자, 해병대 수사단에서 넘긴 서류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넘긴 수사 기록을 타 기관에서 와서 가져가는데 정작 처음 넘긴 해병대 수사관하고는 아무런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보다는 이거는 군 내부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군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 자,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어떤 공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뒤에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또 음성 파일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광수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수사의 주체가 예. 어딘지를 이제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분명히 수사 주체로 넘긴 건데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는 안 하셨나요? 그 협조 요청이 와서 그 내용을 들어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뭐 협조를 한 거고요. 아, 그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한다뇨. 이의 제기를 왜 이의 제기를 거기 하죠?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관련 법에 보면 예. 그 저 군사법원법 228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대통령 훈령 대통령령. 예. 그다음에 국방부 훈령으로도 보면 어쨌든 그 지체 없이 이제 넘기게 돼 있잖아요. 기초 그 조사만 해서 예. 인지 통보서 첨부해 가지고 수사 기록을 지체 이제 없이. 예, 지체 없이 넘기는 게 그 주체가 그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예. 직접 담당한 수사기관인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이거는 장관의 그 법률 참모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는 직속도 아니고 그 지휘체계 라인도 아닌데 근데 그걸 좀 이게 그 이상하게 사건이 생각은 안 하셨나요? 군인 예. 변사 관련해서 처음 시작된 사건 아닙니까? 예, 예. 변사 사건에 대한 처리 권한은 예. 군 검찰에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다 거쳤잖아요, 그런 거 수사단에서. 다 일단 거쳐서. 군 예. 검찰에 있고요. 군 예. 검찰에 있고 그러면은 군 검찰이 완전히 배제되는 사건도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그 범죄 혐의 적시에 예. 장성급 장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 권한은 또 마찬가지로 검찰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건가요? 권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국방부 검찰단에도 내부 저희가 규정까지 세부적으로 그 국방부랑 예.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 이제 권한이 있는데 그쪽에서 뭐 군이라면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 수사단에는 그러면 확인을 하셨나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접수할 수가 없는 그러면 상황이다. 위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다. 뭐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조율이 필요한가요? 아니, 여기가 수사를 접수한 수사 기록을 예. 접수한 주체잖아요. 1차 수사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나 뭐 군사훈법에 규정된 음, 수사 주체로서 경찰에 넘긴 여기가 그 군 검사 사전에 거기도 다 거치고 했던데 해병대 수사단도 그다음에 장관까지 자기들이 다 결제한 거잖아요. 결제 받은 거잖아요. 뭐 장관님이 결제하신 거 그 부분은 잘 저 내부적으로 한 거는 대장님이 잘 모르겠고요. 예, 예. 대장님 지금 국방부에서도 뭐 그런 권한이 있고 뭐 그냥 경찰은 수사 협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원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겠는데 네. 실제 그 지금 군사법원 개정부 군사법원법 취지나 대통령령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어쨌든 그 절차를 다 거치고 그 군내에서 보고 결재까지 다 맞춰서 이제 정식으로 타 수사기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건데 이거를 다른 기관에서 또 국방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상식적으로도 그러면 그 접수를 한 그 문서를 갖고 온 기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냥 국방부에 그냥 협조하는 절차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부분은. 음.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워낙 뭐 그러고서 뭐 오히려 지금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 버려서 아. 예. 그 자기들은 나름 그 다 해 가지고 절차 다 지키고 네. 어 경찰에 정식으로 넘겼는데 그게 뭐 이첩도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게 그쪽에서는 경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군 내부적인 문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저희야 그렇죠. 예, 예예예. 저희야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있겠지만 예. 예. 저희 나름대로는 그 군과 이제 상호 협력 관계에서 그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좀 한 음. 거고 또 그게 이첩 관련해 가지고 절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렇게 규정이 조밀하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음. 어차피 협조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나아가야 되는 이 법 바뀐 지가 다 작년 7월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수 대장님 말씀은 어쨌든 군 검찰단이 지휘 체계 예상으로 더 위라고 보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보다 상급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거기랑 협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뭐 이제 더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법리 뭐 네. 이거와 별개로. 예.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예. 예, 처음이고. 근데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이 처지를 바꿔놓고 보면 네. 해병대 수사단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자기네가 다 수사하고 수사 주체인데 네. 지금 군 시스템 수사 시스템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옛날하고 민간하고 비슷하게요. 네. 그 군사 경찰하고 군 검찰이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네. 지휘 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뭐 이제 음. 뭐 군 검찰이 지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근데 변사 아니거든요.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에 근데 그거는 저희 군 검사가 민간도 그렇고요. 참여했어요. 그건 초기에 다. 민간도 예, 지금 들어보셨지만은 지금 경찰의 주된 논리는 자, 군 검찰이 상위 기관, 상급 기관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위 어떤 그런 관계다. 예? 그래서 협조를 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령에 아까 본 대로 뭐 이제 서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 자체도 그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왜냐하면 군검찰과 지금 군사 경찰의 관계가 그런 수직적인 상하 관계도 아니고 지휘를 받는 관계도 아니거든요. 각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고 다만 기소할 때 또는 뭐 영장 청구할 때 이럴 때만 이제 군검찰이 관여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경직된 해석 또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체인 그 해병대 수사단하고 자 설사 그렇다 쳐도 설사 만약에 유사 기관에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자 군사법원법 228조에 사망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 이첩을 하는 주체는
군 검사 또는 군 사법 경찰이란 말이죠. 군 사법 경찰관이에요. 그럼 군 사법 경찰이 이제 해병대 수사단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넘겼으면 거기 넘긴 데랑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왜 안 했는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세세한 규정들이 지금 다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 예? 그 2021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세세한 규정이 다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법과 규정을 상식에 맞게 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예?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자꾸 다른 일반적인 법리를 자꾸 갖다 댄다고 여기다가. 또 하나 이런 중요한 일에 문서가 없었다. 문서 요청이 없었다. 이 부분 좀 이따 또 다시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공수처에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